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21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네, 우리 장 부사장님의 헤어스타일이 깔끔해지셨어요. 어제 헤어컷 좀 하셨죠? 했습니다. 네, 근데 어제 방송 보니까 어떻게 거기 미용사분께서 좀 이렇게 헤어를 만져주신 모양이에요. 오늘은 좀 다르네요. 아니요, 뭐 그냥 이렇게 앉으면 네. 다음 이런 데 같습니다. 아니, 저는 약간 이렇게 뭐 빗질도 불 때- 해주시고 스프레이도 좀 뿌려주셨는지 알았어요. 그건 이제 제가 혼자 정말요? 셀프로 오늘 한 거고. 예. 그냥 뭐 있습니까? 네. 감고 털면 끝나는. 아니 어제. 어제 방송에서. 어제는 좀 했죠. 그쵸. 어제는 그 하루는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어제 유지가 됐는데 오늘은 다 네. 유지가 안 돼가지고. 근데 더 예, 젊어지신 예. 것 같으세요? 원래 40대 젊습니다. 원래 젊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장 좀 빠졌는데 또 이런 얘기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렇습니다. 시장 얘기해라 이렇게 네, 하실 텐데 제가 장 부사장님하고 방송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우리 연중 차트를 쭉 한번 보여달라. 왜냐하면 지금 지수 상황이 고점에서 이렇게 확 지지선 무너지면서 확 떨어진 그런 구간이 아니라 사실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4, 5% 내외로 계속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큰 차트로 보게 되면 네. 이렇게 우려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매일 보시면 네. 이거 많이 빠졌네 하시겠지만 네. 길게 보시면 우려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내일부터는 네. 조금 더 긴 차트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항상 빅피처, 큰 그림 이런 예, 얘기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오늘도 숲을 보면서 나무 하나하나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숲을 보면서 미국 시장 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장 부사장과 함께 시장 정리해 보고요. 오늘은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과연 산타랠리 정말 이번에 산타가 크리스마스 때 랠리를 가지고 올지에 대해서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디 캐나다 현지에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와도 월가 이야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부터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주제는요. 네. 오미크론과 복지 법안 파행 우려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네. 지금 시장은 디셈베어다라는 말이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단어라고 하죠. 예, 월가에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대충 아실 것 같아요. 딱 단어 보시면 그렇죠. 좋아 보시면. 이게 예. 디셈버가 12월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옛날에 어렸을 때 이거 외우는 거 정말 힘들었는데 월. 저희는 그랬죠. 네, 제뉴어리, 페브러리 뭐 이런 거. 저는 그날 1분 만에 외웠지만 저는요. 근데 우리 또 여도님께서 굳이 얘기하신다 그러면 저는 1분 만에 외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네. 이제 12월과 베어의 조합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최근의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의 이슈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많아요. 인플레이션 우려 더하기, 빨라진 테이퍼링 더하기, 금리 인상 우려 더하기, 그에 따른 기술 성장주의 조정 더하기, 오미크론 더하기, 1.75달러에 대한 사회복지 법안 파행 우려까지. 아유, 뭐 자꾸 더하네요. 디셈베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혹시 보시면 제가 굳이 안 좋은 기사만 가져온 게 아니고 네. 이게 헤드라인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보면 안 좋을 때는 또 부정적인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의 헤드라인으로 또 그렇습니다. 부각되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데 사실 약간 안타까운 것은 1.75달러에 대한 사회복지 법안이 파행됐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좀 물론 우려지만 아직까지 끝난 게 네. 아닙니다. 사실 이게 굳이 이런 시기에 이렇게 나올까 정치적인 얘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악재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이유를 또 이렇게 딱 귀에 걸려고 하면은 또 찾으려면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네, 지수 3대 볼까요? 지수의 흐름을 볼 건데요. 다우가 1.23% 네. 하락했고요. 나스닥 1.24%, S&P 500 1.14%가 빠지면서 1%대 하락을 보였다. 차트를 보시면 되겠지만 거의 하루 종일 반등 다음 반등 없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 지지부진. 보였습니다. 예, 지지부진한 네.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하지만 이걸 길게 보게 되면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이 아니었다는 거 그럼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네. 미현지에 대한 오미크론 물론 오미크론 아니고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를 볼 건데요. 네. 지금 50개 중에서 43개 주가 오미크론이 발견됐다. 발견됐다는 거죠. 발견했다? 예, 기사가 전해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 전체 확진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15명이 넘어가는 수치인데 이 중에서 과연 오미크론 얼마나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해서 보시면 좋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만 6천 명이면
전 고점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게 더 커질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매일 자주 언급했던 이분이 또 코로나 확진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네. 짐 크레이머가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확진됐습니다. 그럼 집에서 방송하실까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집에서 격리했고 지금은 나아진 모습 보이고 다시 나오고 있는데 아, 그래요? 이분이 모더나 3번을 맞았대요. 오. 굳이 자기가 또 언급합니다. 네. 이 약을 맞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아진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굉장히 뭔가 이 모더나를 좀 칭찬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자기 부인은 얀센 더하기 모더나였다. 한데 더 큰 약간의 그 증상이 있어갖고 아주 심하게 지금 앓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답니다. 이게 근데 또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됐을 때 보면은 누군가는 경미한 증상으로 가볍게 넘어가고 누군가는 좀 많이 좀 증상이 그렇죠. 악화되는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거는 또 코로나 백신을 뭘 맞았다라고 해서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안 괜찮고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라기보다는요. 3차까지 맞으신 분들이 경미한 증상을 보인 게 특징이고 어떤 회사 걸 맞았다고 해서 네. 얘기를 좀 뭐하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게 이제 어제 하락에 약간의 그 견인하는 그런 모습 네. 보이는 내용인데 민주당 상원은 조 맨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원래부터 약간 중도파입니다. 중도파 하다 보니까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한다고 했다가 다시 번복한 거예요. 아, 왜 그랬죠? 왜 그런지는 여기 나오지만 부채 증가가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얘기하면서 1.75달러에 단 2천조 원이죠. 네. 원화를 치게 되면 사회복지 법안을 반대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해서 지금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인데 이분이 만약에 반대하게 되면 49대 51로 거의 반대가 거의 뭐 된 게 아닌가. 간발의 차로. 예, 그래서 된 게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50대 50이었다 그러면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로 해갖고 이기는 그런 표결이었는데 약간 아쉽게 지는 상황을 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완전 픽스된 건 아니죠? 픽스된 건 아닙니다만 그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바이든이 불렀어요 이분을 소환. 불러갖고 옥상을 불렀다는 네. 소리 옥상은 아니겠죠. 뒤로 따라와. 그래서 뭐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할게요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나 다시 고민해 보니까 안 할게요. 화장실 들어갔을 때 다르고 네. 나올 때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월가에 있는 월가의 정치인들 그다음에 많은 그 주식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야유를 보내고 있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솔직한 얘기로 뭐 제가 정치를 알겠습니까마는 네. 이유가 부채 증가라고 하면 충분히 또 이해가 됩니다. 그쵸, 납득이 되기는 해요. 납득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요 잠시 후에 우리 문남중 의원께서 얘기했던 네. 휴먼 인프라 복지 법안 이게 좀 안 됐기 때문에 그쵸.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네. 보도록 하겠고요. 종목별 이슈를 보자면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좀 나타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나왔던 리포트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네. 유난히 하필 이 기업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고 주가가 빠졌는데 바로 테슬라입니다. 네. 3.5%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첫 번째 악재는 호주에서 모델 3에 대한 106대가 리콜 발생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서스펜션에 대한 문제. 서스펜션? 예. 서스펜션이 차 우리 뭐예요? 올해 주차 네. 저기 차를 끄신 지가 지금 운전하신 지가 꽤 지금 됐죠? 한 18년 됐죠? 거의 10년이면 베스트 드라이버 아닙니까? 어우,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죠. 네. 근데 뒤로 엄청 막 잘해요. 보면서. 근데 후진 막. 근데 서스펜션을 모르겠네. 뭐죠? 서스펜션이? 이게 출렁출렁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쿠션이죠, 쿠션. 뭐 제가 그 밑에 예. 내려가서 본 아니야 이거 뭐 이게 아, 모델 3가 서스펜션. 처음부터 이 서스펜션 문제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차가 원래 무겁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이 하중이 턱을 실리는 거군요. 무겁다는 거죠. 약간 퉁탁.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어떤 분이 썼다고요. 월가에 어떤 분이 나의 예민한 엉덩이가 좀 아파한다. 아, 이게 좀 승차감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군요. 다른 소음은 네. 음악을 들으면 될 수가 있는데 네. 이거 전해진 거는 네.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해지면서 이 서스펜션이 무리가 오다 보니까 네. 휠 얼라이먼트까지 무리가 휠 와서 얼라이먼트는 알아요. 예, 조약 예, 이거죠. 예. 근데 하다 보니까 운전할 때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게 나와주면서 106대가 리콜되는 발생을 네, 하는 모습 네. 보였고요. 또 국외남이 갑자기 또 중립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924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 왜 하향 조정했을까요? 너무 많이 올라갔고 올라가 힘들 것 같다는 약간의 가벼운 의견이었는데 어제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네. 주가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테슬라가 천슬라가 엊그제 같았는데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네. 또 보면 엊그젠가 우리 일론 머스크가 또 세금을 내기 위해서 네. 110억 달러를 내야 된다라는 그쵸. 발표까지 하면서 조금 더 주식을 팔 만한 그런 또 예상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집중적으로 확인해 봤고요. 맵을 좀 보도록 네. 할게요. 맵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1번 오라클입니다. 계속 오라클. 하락하네요. 오라클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하락폭이 좀 커요. 그 의료 정보 데이터 기업인 써너를 인수하는 걸 확정했습니다.
주당 95달러에 현금으로 네. 캐시로 이번에 매입합니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보시면 M&A는 보통 호재 인식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오라클을 살 때가 아닌가 싶고요. 마치 2년 전에 에브비가 엘러건을 인수할 때 주가 확 빠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사상 최고치입니다. 에브비가.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네. 어쨌거나 M&A는 보통 시너지를 감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좋게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고요. 네. 브로드컴 AVGO죠. 이거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12월 9일 날 실적 발표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기 때문에 실적 여파가 이어진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번 넷플릭스인데 넷플릭스가 간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네. 보이는데요. 그 위에는 디즈니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디즈니가? 넷플릭스가 점유율이 뭐 더 올라갔나요? 그게 아니고 디즈니가 네. 이번에 유튜브에서 빠집니다. 유튜브에서 계약이 만료가 빠진다고요? 돼갖고 그러니까 디즈니 컨텐츠가 영화 이런 게 유튜브에 네,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있었는데 이번에 빠집니다. 아. 빠져가지고 12월 18일에 빠지면서 네가 빠지면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 이런 거죠. 잘 됐어. 딱 걸렸어 이거죠. 너, 네. 네. 너무 좀 야박하지 근데 않습니까? 디즈니 이제 컨텐츠 네, 보려면 네, 그러면 네, 디즈니 그렇습니다. 플러스를 가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디즈니가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있어요. 네. 밑에 보시면 이렇게 그 영화. 예, 영화 있습니다. 해서 그게 빠져갖고 약간 안타까운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네. 보시면 되고요. 4번 페이스북이 메타 플랫폼이죠. 네. 오랜만에 나왔는데 갑자기 또 오프 주가를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420에서 380까지 내리는 그런 모습 보이는 주가가 빠졌다는 거 네. 확인하시면 되고요. 5번. 5번은 아시겠지만 뭐 화이자 같은 백신주. 기업들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역시 백신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거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은 뭐 통신주. 얘기할 게 없는 거 없는데 네. 어제는 또 AT&T T자 있죠. AT&T가 또 투자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죠. 지난주부터 AT&T 뭔가 호평 많네요.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더 빠지겠냐? 더 이상 네, 하락할 더 이상 빠질 건 없다. 각이 있냐라고 보는 거고 솔직한 얘기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빠져갖고 네. 더 빠지기 힘들어 보이는 모습 보이니까 한번 살짝 담아보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AT&T에 대한 배당 때문에 사시는 거는 반대한다. 네. 배당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시장 하락세 보이는 날에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채팅창 통해서 좀 우울한 그런 감정을 드러내시곤 하는데 과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우울할 수밖에 없을지 산타는 랠리를 가지고 올지 잠시 후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 기억하십니까? 그 약속을 위해 2022년 다이어리를 출시하였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 판매 수익금 전액을 보호종료 청년들을 위해 기부했던 것처럼 올해도 다이어리 판매 수익금 전액을 더 좋은 곳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다가온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네이버 혹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트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3명 메리츠증권과 함께 2022년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는 자동차 섹터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위원의 3시간 특강과 277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 읽기 강의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을 미리 보고 박성진, 최준철 대표와 함께 투자 철학도 세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자, 메리츠증권과 함께하는 내년도 시장 전략 세워보고 또 업종별 전망 확인해보는 우리 교육 영상 여러분들 많이들 보고 계실 테고요. 또 거기 보면은 뭐 책 읽기 관련된 강의나 또 무료로 저희가 제공드리는 자료 그리고 앞서서 우리 김프로님께서 내레이션 해주셨던 이 3프로 다이어리가 저희가 무료로 증정해드리는 예.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받았어요. 최근에. 받았는데. 이걸요? 그럼요. 구입해서 받았는데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3프로 TV를 통해서 유명해 주신 분들이 멘트를 많이 네. 써주셨는데 우리 장 부사장님이 없으셔가지고 저는 좀 그래서 서운했어요. 저는 뭐 우리 여동원께서 네. 내가 없으면 이거 안 받는다는 말씀하셔서 안 받을 줄 알았더니 받으신 걸로 보입니다. 예, 받았어요. 좋아요. 네. 여러분 네, 좋고 좋습니다. 이제 구입하시면 사실 수익금은 좋은데 네, 또 그렇습니다. 쓰이니까 네, 여러분들도 꼭- 함께 해주시면 꼭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지 말라면. 아닙니다. 저는 뭐 빠져 상관없으니까 잠깐 네. 속보, 실적 발표. 네. 속보 말씀드립니다. 네. 나이키 실적이 좀 전에 나왔는데요. 네, 네. 나이키가 한 2분 전에 실적 발표했습니다. EPS가 0.63 예상했는데 0.83 오.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오는 바람에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잘 나간 이유는요. 북미 쪽에서 수요가 급증했다. 얘네들은 이런 겁니다. 중국 잘 팔리면 거기서 네. 실적을 얻고 네네. 또 미국 잘 팔리면 거기서 얻고 네. 보통 양쪽에 그쵸. 딱 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최근에 네, 네, 네. 우리나라에서 그 지드래곤과 그 나이키가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엄청 또 예쁜 신발을 그 없어서 못 사요. 사실 뭐 연예인분들은 많이 선물 받고 그랬던데 그거 보면서 역시 지드래곤의 또 나이키 실적 상승에 영향 미치겠구나. 제가 경고하는데요. 네. 저한테 선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저는 사양할 테니까 예. 여기서 오늘 많은 분 앞에서 얘기하시죠. 맹세하세요. 예, 선물 거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나이키가 시간 내에서 네. 2.56%가 네. 올라간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네네. 더 잘 나온 친구가 있어요. 누구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 잘 더 잘 나왔습니까?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주가가 무려 6%가 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오. 폭등. 네, 이 정도 폭등이죠. 네. 실적이 잘 나왔고요. 역시 가이던스까지 네. 잘 나오면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속보 나이키와 마이크론 관련된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더불어서 선물은 절대 거부하신다는 장 부사장님의 맹세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음이 참 가볍네요. 자, 이번에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산타 어떻게 멱살을 잡고 이제 끌고 올까요? 산타가 이제 네. 나타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산타가 네. 이번 주 주말에 오니까 랠리를 가지고 올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셔서 빨리 네. 문의원님 모셔라. 그러니까 네네네. 많이들 걱정을 네. 하고 계시긴 해요. 저도 어떻게 기다리고 보세요? 있어요. 걱정하신다고요? 네. 아니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신다고요? 근데 계신다고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산타가 나타나기에는 그래서 언제? 예,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산타넬리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네. 예. 하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성탄절 전후 그리고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주가가 강하게 오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통 산타넬리라고 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성탄절 전후로 보너스가 많이 지급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선물을 사기 위해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미국의 내수가 확대되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기업들의 매출도 늘어나게 됐죠.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식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 전체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건데 그 시기가 정확하게 미국 증시가 폐장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5일 전.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그 기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 그리고 내년 2일이면 이제 끝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산타넬리라는 얘기가 지금 12월 들어서 너무 일찍 나왔어요. 미리 오길 바란 거죠. 네, 너무 이제 간절하게 바라셨는데 네. 이제 성탄절 이번 주 금요일 또 2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는 좀 증시도 산타가 찾아오면서 안정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던 거는 아무래도 12월 FMC의 휴유증이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적응 기간을 좀 지나고 나면 변동성은 줄어들고 또 증시는 점차 안정을 되찾을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아마 다음 주 그리고 내년 연초 사실 새로운 새해가 되면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전일 미국 증시 하락의 요인이었던 사실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이 좀 지체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지금은 그렇지만 결국엔 통과될 겁니다. 그래서 늦어지게 되면 내년 1월 정도는 통과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산타넬리
가 1월 효과까지 좀 반영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너무 지금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도 오미크론은 조금 저희가 모르는 분야고 지금 막 확산 단계에 있는데 그렇게 그 좋게 보시는 이유가 오미크론에 대한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가요? 네. 사실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진 건 없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오미크론이 이제 증시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미크론이 출현했던 게 11월 26일이었는데요. 그때 나와서 지난해 있었던 4번의 변이 사례를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2020년 5월에 영국의 알파가 있었고 또 2020년 9월에 그리고 그 베타. 영국의 알파. 네. 5월달이 남아공의 베타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10월달이 이제 인도의 델타, 네. 그리고 이제 11월이 브라질 감마 이렇게 4번의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이 변동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마이너스 3.6에서 마이너스 9.6% 정도 범위에서 하락 변동성을 보고 사실 변이에 대한 영향에서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을 기준으로 이 범위 내에서 지금 S&P 500 지수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오미크론이 주고 있는 변동성 자체가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은 주고 있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이라는 거가 지속적으로 시장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변수 중에서 오미크론도 있지만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12월 FOMC 관련해서 지금 사실 시장은 알고 있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장 하락할 때마다 악재로 다시 한번 끌고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너무 안 좋게만 해석하는 것 같은데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10월 FOMC를 통해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수순에 대한 투명성을 많이 높여졌다고 전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불확실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항상 시장이 경계감을 가질 수 있게 불안을 좀 조장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테이퍼링의 규모도 내년 1월부터 300억 달러씩 늘리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테이퍼링은 3월에 종료가 되고 또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3회 올리고 2023년에도 3회 올리고 2024년에는 2회를 올리겠다. 이런 것들을 점도표를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고 또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문구들도 삭제한 부분들.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성을 높여줬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이 통화 정책의 가속화에 관심을 두면서 좀 증시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들은 있지만 점차 연준의 통화 정책이 투명해졌다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오히려 이제 지금보다는 시장을 해석하는 게 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는 통화정책 가속화가 결국에는 내년에는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춰줄 겁니다. 지금 현재 올해 사실 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물가가 높게 나온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통화정책 가속화는 물가를 낮추는 요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을 낮췄어요. 마이너스 0.4%포인트 정도.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4%를 제시하면서 오히려 0.2%포인트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 증시에는 불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연준의 FOMC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 버려졌던 이 미국 본연의 가치가 이제 증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봐요. 사실 셧다운과 디폴트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증시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산타랠리는 좀 늦게 오고 있지만 결국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미국 증시는 과거 계속 10월에는 계속 올랐습니다. 이런 계절적인 패턴을 또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미국 증시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좀 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매수한 어떤 미국 자산들이 바로 올라가면 좋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보통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패턴들을 보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게 미국 증시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자산을 가지고 있으시면 되고요. 혹시나 미국 자산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또 좋은 매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기 순환과 주식시장 전개 과정에 대한 얘기를 가끔씩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2026년 9월까지는 좀 편안하게 미국 주식 해도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2026년이요? 네. 네. 2026년 네. 9월 17일까지요? 아니요, 9월이요. 9월 17일 오후 4시까지입니까? 네네.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네. 어떻게 산정하신 거죠? 그게? 네.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금융위기로 인한 이 경기 확장이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경기 후퇴로 진입했던 시점이 2018년 2월이었고요. 경기 이제 불황으로 들어가는 게 2018년 12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미국의 경기 저점은 지난해 4월달 형성이 됐죠. 그리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의 경기 회복은 약 10개월 정도 진행되면서 끝났고요. 올해 3월부터 지금 현재 미국 경기는 확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과거 4차례의 위기가 있었어요. 모두 다 미국과 연관된 글로벌 위기였는데 일단 제2차 오일 쇼크도 있었고요. 그리고 90년대 저축 대부조합 사태, 2008년도 금융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2000년도 닷컴 버블도 있었잖아요. 이 4차례 글로벌 위기 때 경기 호황에 진입했을 때 미국은 평균적으로 5년 6개월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3월 이후로 반영을 해보면 2016년 9월 정도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국 주식을 포함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시계를 놓고 봤을 때 2026년 9월까지는 사실은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건 맞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과거 글로벌 4번의 위기 때 미국의 S&P 500 지수를 기준 놓고 봤을 때 경기 호황 국면에서 153% 올랐어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저점 형성 이후에 이제 경기 호황에 들어갔다 말씀드렸는데 경기 호황이 올해 3월달에 들어갔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올해 10월까지의 그 S&P 500 지수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21%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130% 정도는 S&P 500 지수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 이유는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미국 증시는 살아있는 유기체라 보시면 돼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올라갈 때 파는 거고 떨어질 때는 사는 거고 이 단순한 것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잖아요. 사실 하루 이틀 하고 나서 끝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미국의 경기 순환을 고려하신다고 하면 여전히 주식 시장에서 투자해서 얻어갈 수 있는 열매는 충분히 많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실 필요가 있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두 가지인데요. 2026년 9월까지 방송에 나오시는 것과 1번. 2번은 좀 안 나왔다가 그날 나오는 것과 계속 나오셔야죠. 뭘 하시겠습니까? 계속 저는 꾸준하게 지금 계약서 쓰시고 하시는데 네, 저는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제가 그렇습니다. 한 내용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게 그러니까 피드백을 그렇죠. 계속 드릴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일비 하지 말자는 얘기죠. 네, 그렇죠. 예, 맞아요. 길게 보자라는 말씀하신 거고 좋은 얘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책상 앞에 붙여놓을 거예요. 2026년 9월 S&P 네. 기준 130%. 네. 좋은 이렇게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자, 그다음 또 다른 변수가 또 있어요. 이걸 또 어떻게 보시는지 중국에서 대출 우대금리 인하 이 소식이 호재일 것이다. 반대로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분석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경기 부양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헝다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을 꺼내들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중국의 경기 수준을 유지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끝난 중앙경제공작 회의를 통해서도 사실 이 내년도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11월 예정된 제20차 당대회의를 통해서 그때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사실 이 공동부유라는 기조 아래서 이 경제적인 심리가 좀 위축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내년도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어느 정도 좀 남겨놨다고 보고 있어서 그 일환의 하나로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준율이나 그리고 이제 대출 우대금리도 인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요. 사실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증시에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통화 정책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대출 우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결국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기준금리를 4번 정도 올린다고 하면 당연히 중국에 있던 자금들이 결국 미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된다고 하면 결국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는 이 경기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시차를 두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도 당연히 중국 증시는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에는 경기 대응을 위한 일환이라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내년도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계속 할 겁니다. 물론 이제 통화 정책 부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가지고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중국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확장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하는 정책들은 내년도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중국 경제가 수출을 통해서 성장을 했었는데 내년은 수출보다는 투자와 소비를 통해서 좀 성장을 할 거를 좀 보고 있는데 성장률은 올해보다는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건 중국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쵸. 대부분의 국가의 성장률이 연간으로 보면 내년에 떨어져요. 이거는 기저효과에 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라서 네. 일단 지금에 대한 일환들이 대부분 이제 중국 경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변수로는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간밤에 시장을 하락하게 만들었던 원인 중 하나가 미국의 그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 관련해서 반대표가 하나 더 생기면서 지금 박빙의 승부인데 1월이면 통과할 것이다라고 또 정리를 네. 해주셨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큰 우려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일단 통과가 될 건데 네. 결국 그 시기가 언제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민주당 내 맨친 의원이 반대를 해가지고 네. 지금 지연이 되는 겁니다. 상원은 민주당 공화당 의석수가 50대 50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통령 캐스팅 보트를 통해서 대부분 이제 법안을 통과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예상 조정 절차를 아껴뒀던 이유가 이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사실 그동안 쓰지 않았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근데 이제 조 맨친 의원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49대 50이잖아요. 이거는 캐스팅 보트를 하더라도 통과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 맨친 의원의 어떤 생각들을 바꾸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 계속 소통을 할 거고요. 네. 그러다 보면 아마 지금 현재 1조 7,500억 달러 규모인 이 규모를 조금 줄이면서 좀 합의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맨친 의원 때문에 지금 3조 5천억 달러 규모 되는 법안을 1조 7,500억 달러까지 내려놓은 상황인데 사실 맨친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가 틀린 것도 아니에요. 사실 부양책을 늘리게 되면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통을 잘 하다 보면 늦어져도 내년 1월 정도면 통과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도 또 미국 시장이 지금 현 수준보다 올라갈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잠깐 협소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기사가 그러니까 그 테슬라가 어제 빠졌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리콜 사태하고 또 갑자기 투자금리 중지부 나오면서 빠졌는데 솔직하게 제가 그거보다는 여기 그 복지 법안 자체 안에 기후 대응이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전기차 업체가 빠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하락이 제가 보기에 그것도 요인이 있는 것 같거든요. 해서 오늘 보니까 전기차 업체가 빠졌더라고요. 혹시 그와 관련한 내용도 혹시 있을까? 네, 저는 사실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놓고 지금 현재 주가를 논하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결국에는 CEO의 그 어떤 발언들 그리고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에 따라서 이제 좀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 주가는 그 CEO의 주식 매도 물량이 소진되지 않는 한 하락 압력을 받을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계속 해왔던 것 같은데 일단 테슬라 CEO가 주식 매도가 일단락되는 그 시점이 테슬라 주가를 좀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부터는 이제 기업 가치가 좀 많이 반영될 겁니다. 결국 전기차 프리미엄 시장에서 선점을 하고 있는 테슬라의 가치는 앞으로도 높아질 여지가 있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규모가 연평균 440% 이상 커질 걸로 놓고 온다고 하면 테슬라의 주가는 이러한 기업 가치가 커질 수 있는 성장성을 반영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아, 지금은 그래서 아니다.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있습니다. 거의 다 팔았죠. 이제 거의 다 조금만 더 팔았죠. 팔면 되죠. 조금만 더 팔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언제 거 아니에요. 팔지만 제가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전화 한번. 네,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확인해볼 미국 주 경제 지표 몇 가지 있잖아요. 뭘 볼까요? 사실 12월 FMC 이후에 이 통화 정책 가소가 되는 부분들을 좀 자극할 수 있는 변수들이 지금 현재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3일 날 이제 11월 미국의 PC 개인 소비 지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11월 소비자 물가에서 확인했듯이 예상치 수준에서 좀 높게 나올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물가가 앞으로 좀 고차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변동성 갖고 움직이는 걸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23일 날 발표되고 있는 이제 미국의 PC 결과를 좀 지켜보기 위해서 그게 반영되고 있다고 그래 좀 보고 있고요. 또 24일 날 또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게 전월치보다는 조금 올라갈 여지는 있어 보이지만 결국 소비 형태에 대한 동향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수준 자체가 좀 높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물가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11월 미국의 PC 그리고 이제 24일 발표되는 또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는 걸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미국 증시가 여전히 좀 불안하게 움직일 여지는 있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 하나 가져오셨는데 예. 요거 잠깐 들어볼게요. 신디커플링, 뭐 새로운 네. 디커플링이 지금 뭐 발생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올해 한 해 증시를 좀 정리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이 디커플링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올해 권역간 그러니까 신흥국은 올해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4%인데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6% 정도 수익률이 있고 좋은 권역을 아울러서 미국 증시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23%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커플링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짧게는 연말까지 아니면 앞으로 통화 정책의 가속화라는 부분들이 해제될 때마다 이 미국 지수가 디커플링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보다는 다우와 S&P 500이 상대적으로 좀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흐름일 때 견인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나스닥은 IT 비중이 높잖아요. 섹터 예, 비중을 예, 놓고 그렇죠. 봤을 때 거의 60% 가까이 되지만 다우와 S&P 500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융 섹터를 보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15%에서 20% 범위 내에서 결국 통화 정책 가속화라는 거는 물가와 금리가 올라가는 걸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미국 지수 내에서도 사실 금리가 올라갈 때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게 미국이 기술주잖아요. 그러면 기술주 비중이 높은 할인율 확대에 대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못 오를 수 있고 오히려 이제 물가나 금리가 올라갈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주 그리고 이제 소비재 비중이 높은 다우나 S&P 500 지수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짧게는 연말까지 아니면 앞으로 좀 통화 정책의 가속화가 해제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지수가 디커플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 말씀이라 그러면 최근에 금융주가 좀 빠지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그런 빠질까요? 아무래도 올해 연말을 좀 마감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큰 자산 운용업계에서는 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금융 섹터 수익률을 보면 상당히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을 염두에 두고 일정 정도 비중 조절이 있다 보니까 좀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 압력을 좀 받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마 연말이 지나고 나면 또 이런 부분들이 일단락되기 때문에 아마 또 내년부터는 또 안정을 되찾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짧게는 연말까지 이제 아니면 연준의 통화 정책이 가소가 되는 게 해제될 때마다 미국 지수 간에도 이제 좀 약간 디커플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자를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맵을 짤 때 굉장히 또 바로미터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끝나고 나서 숫자 위주로 좀 정리해서 예.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옷장 안에 쟁여둔 옷은 많은데 입을 만한 옷이 없어 괜스레 새 옷을 찾는 아이도 체면 때문에 몸에 맞지 않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던 어른도 깔끔한 디자인, 고급스럽지만 합리적인 가격 미니멀한 디자인에
감성을 담아낸 가족주의 의류 브랜드. 애도 어른도 에두아르도. 정 과장, 이번 계약은 중요하다. 잘할 수 있지? 월요일 출근 전에 계획안 보자고. 지친다 지쳐. 퇴근하고 싶다. 팔팔하던 이팔 청춘, 활력이 그리울 땐 6년근 홍삼이 들어간 활력 충전 건강 드링크 정관장 활력 이팔 리부스트. 아니, 이 맛은 군침이 싹 도네. 이런 건 어디서 사신 건가? 가까운 편의점에서 만나는 정관장 활력 이팔 리부스트로 쉽고 빠르게 활력 충전하세요. 활력 이팔 리부스트 좋았어. 자, 우리 시장도 요 네. 활력이 좀 필요해서 어떻게 활력 충전 리부스트 한 병을 좀 먹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우리 네. 미국 시장 모두 다. 예, 네. 먹이면 좋은데 이게 말을 들을까요? 뭐 들어야죠. 뭐. 예,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네. 제가 먹어봤어요. 네. 이 부스트를 제가 물론 하루에 한 병은 아닙니다만 네, 네. 이틀 한 병을 마시고 있는데 마시면 확실히 기운이 나요. 기운이 나요? 네, 기운 나는데 네. 그게 이제 지속이 쭉 돼야 되는데 매일매일 마셔야 되죠, 그러면. 그렇죠. 매일매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잠깐 동안은 반짝하는 그런 효과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몸이 좀 피곤하신 분들은 먹으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도 피곤하고 우리 장 부사장님도 피곤하십니다. 그럴 때는 활력 충전 리부스트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또 캐나다 현지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이항윤 교수 함께 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영현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밖에를 보니까 거기는 한참 낮 시간인 것 같아요. 전 세계 날 시간은 약간 다르죠. 여기는 낮 2시 반쯤 된 것 같습니다. 2시 반. 자, 네. 그렇다면 이제 미국 시장 얘기를 이제 캐나다 현지에서 전해 주실 텐데 오늘은 헤드라인을 좀 충격적으로 제시를 주셨어요. 크리스마스 주간의 충격. 네, 시작 자체는 충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오늘 월요일 날 아침에부터 갭 하락으로 출발한 상황인데요. 사실 갭 하락한 경우가 사실 월, 화, 수, 목, 금 중에 월요일과 금요일이 제일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1993년 이후 거의 30년 동안에요. 1% 이상 크게 하락한 경우가 한 300번이 넘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았던 것이 금요일과 월요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 다음날 월요일날 평균적으로 그렇게 갭 하락했던 다음날 평균 0.9% 정도 반등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보면 오늘 주가 그렇게 크게 떨어진 데 몇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요. 짐 크레머가 또 오늘 아시겠지만 코로나19에 확진된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시장에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짐 크레이머 확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또 이 가운데 있어서 짐 크레이머는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긍정적인 뷰를 제시하고 계속해서 매수해라 하면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잖아요. 네, 짐 크레이머는 지금 매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떨어지기 시작할 때 마찬가지인데요. 주시장의 하락을 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거죠. 모두가 부정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오히려 기회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자기는 어떤 것을 팔고 어떤 것을 사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항상 늘 고민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오늘, 그리고 지난 주말과 오늘까지 해서 새로운 주식을 더 산 거로 보면 대부분의 이제 헬스케어 스탁, 그러니까 헬스케어 관련 주식을 좀 더 산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장 변동성에 좀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이런 걸 좀 준비하신 것 같은데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떨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을 무려 5가지나 준비해 주셨어요.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가들이 생각하는 것은 좀 딱 5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쉬운 거는 많은 분들이 주식을 팔고 기다리는 경우가 가장 많겠죠. 두 번째는 좋은 주식, 아니면 흔히 얘기해서 퀄리티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쪽으로 좀 비중을 옮기는 거죠. 쉽게 해서 포트폴리오 재편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역발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다른 사람이 다 파는 주식을 사는 거나, 아니면 반대로 올라갈 때는 다른 사람이 다 사는 것을 파는 것을 역발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네 번째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종목을 새로 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5번째는 제가 늘 선호하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일상적인 투자를 계속하는 거죠. 일상적인 투자라는 것이
자기가 매번 뭐 주말이면 주식을 산다, 월급 받으면 산다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자기가 계획된 대로 적립주를 하는 것이 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하튼 5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거나 주식을 다 파는 건 너무나 쉽기 때문에 나머지의 2-3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퀄러티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 번 확인드리지만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거나 부채 비율이 낮고 유동 비율, 그리고 현금 흐름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퀄러티 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쉬운 거는 뭐 특히 내년의 시장에 대비해서 변동성 대비해서 이런 거를 얘기하는 분이 있고 뭐 저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항상 내년 말에는 항상 내년에는 항상 다음에는 변동성이 커진다 그러죠. 저는 여태까지 변동성이 줄어든다고 전망하는 사람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한때 연말이면 항상 나오는 겁니다. 여하튼 퀄러티 주식이 있는데요. 퀄러티 주식이란 건 어떤 거냐면 또 이거 찾아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그리고 JP 모건 그리고 그 RH라고 해서요. RH라고 해서 그건 사실 오늘 이거는 웰스파고에서 찍은 주식들이 있는데요. 현재 벅시에서가 이제 싼 거로 유명한 거가 되겠고 월마트, 버텍스는 뭐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퀄러티 주식에 이제 포함됩니다. 근데 역발상 투자라는 것은요. 쉽게 보면 지금은 이런 거죠. 작년에 역발상 투자라는 사람들 뭘 했냐면은 에너지랑 금융주를 산 겁니다. 작년에 워낙 안 좋았는데 올해 나름 크게 반등했죠. 최근에 좀 한 보름 또 쉬어서 그렇죠. 여태까지 가장 잘 나간 것은 에너지 주식이고 금융주도 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똑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금년에 부진했지만 부진하면서 외면받았던 것은 주식을 내년에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발상으로 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낙폭과 대주를 찾는 거 이런 관점이 되겠는데요. 시티그룹에서도 정말 딱 몇 개 찍었습니다. 그 보시면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죠. 알리바바는 반토막이 났고요. AT&T도 20%, 페이팔도 순간적으로 20%더 떨어졌죠. 디즈니도 지금 연간 20%, 고점 대비로 보면 25% 떨어졌습니다. 이게 다 연초 대비죠. 이게 고점 대비로면 AT&T, 페이팔 같은 거 엄청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마 이런 분들 이런 쪽에 관심 갖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 고점 보면 이제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흐름이 되겠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는 우리가 논의를 하겠고요.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 서비스도 이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금융 정보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좋다고 얘기하는 건데 올해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재미없었어요. 안전한 주식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주가가 고점 대비 지금 40% 가까이 떨어졌고요. AT&T는 말할 것도 없이 계속 흘러내린 거죠. 이건 사실 최근 5년 동안에 5년 동안에 주가가 이렇게 반토막 난 주식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재미없었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 하면서 지금도 S&P 500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주식 원투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을 또 봐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가 되겠고요. 페이팔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핀터레스트의 인수 이런 거 하고 아니다 하면서 주가가 급락한 건데요. 또 페이팔 같은 것도 역발상 투자로 하는 사람이 있겠고요. 디즈니 같은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흘러내린 거거든요. 올해 고점 대비 보면 일단 25% 이상 떨어졌는데 연초 대비 지금 20%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역발상으로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한편 이제 AT&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논쟁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요. 오히려 그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서는요. 오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올려놨습니다. 목표 주가를 한 $30까지 올려놨는데요.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서 크게 회복할 수 있는 시점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소위 경쟁 격화라든가 워너미디어 분사 이런 것 따른 소위 악재 인식은 이제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클레이즈는. 저는 여기에 이제 개인적으로 크게 동의하지 않지만 이런 주장이 상당히 있고 요즘에 AT&T를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보를 공유해 드린 거가 되겠는데요. 여하튼 2022년에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방어적 섹터를 좀 사야 된다. 또 저도 이제 방어적 섹터 좀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지만 방어적 섹터 보면 항상 들어가는 것이 유틸리티가 들어가고요. 통신주가 들어가고 리츠가 들어가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선호하지 않지만 P&G나 그리고 코카콜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법이거든요. 필수 소비자가.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통신주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 그림이 이제 보여드렸던 최근 5년 동안 아래 파란색으로 흘러나는 것이 AT&T가 45% 그리고 앞면에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던 캐나다의 통신사의 텔러스는 최고점에서 약간 쉬고 있지만 같은 기간에 하나는 45% 올라갈 때 하나는 44% 떨어졌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좀 생각하고 AT&T가 내년에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걸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들 쭉 들어봤는데 이제 연말이 되면은 내년 시장에서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종목들 뭐 탑5, 탑10 이렇게 해서 각 IB들이 내놓잖아요. 이번에는 제퍼리스를 보는데 이거 교수님 2021년 탑10인 거죠? 네, 맞습니다. 내년에 보시면 실제로 보면 제프리스에서 2020년에 토픽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선정 기준은 펀더멘탈이 기본이 되고 있고요. 리스크나 보상 비율이 높고, 그리고 제퍼리스의 관심 투자의 테마에 좀 부응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마존이라든가요, 캘러웨이, 카바나 이런 것들이 몇 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도 익숙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제프리스는 기본적으로 내년에 경쟁 활동의 리오프닝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건지 몇 가지만, 익숙하지 않은 것들만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브랜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식 업체로요. 아웃백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블루밍 브랜드입니다. 이게 호주 회사인데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목표 주가가 지금 더블이 거의 납니다. 19달러 수준인데 목표 주가는 35달러까지 와 있는 것이 블루밍 브랜드 같은 거 되겠고, 이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보는 거고, 제프리스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 재개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회사 자체 입장이요. 그리고 요즘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유튜브뿐만 아니라 지상파에서도 골프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히트 치잖아요. 그래서 캘러웨이는 뭐 골프 치시는 분은 모르실 수가 없는 건데, 사실 저희 미줌에서도 초창기에 한 2017년에 한 번 얘기했다가 주간 아주 재미없고 흘러내렸던 건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26달러 수준인데 목표 주가를 60달러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놀러 가고 이제 활동이 재개된다 이럴 때 되는 것들이거든요. 여유가 있거나 외부에 많이 놀러 다닐 텐데요. 또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카바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온라인 그런 업체, 자동차 업체인데요. 매매 업체인데 이런 카바나 같은 것도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교수님 누가 온것 같아요. 벨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캐나다 현지에서 라이브를 함께하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소리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빨리 도망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신 거죠? 네, 여기 지금 이 속해 있는 아파트가 지금 비상벨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네네. 예, 비상 상황이 우리 생방송에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계신 교수님을 화상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사운드가 발생해서 지금 우리 제작진이 비상이 좀 걸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조용해지면 방송 연결하고 싶은데 아직도 울리네요. 어떻게 아직까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장 부사장님이 그럼 그 다음 종목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앞에 제퍼리스 2020이 아니고 2021인 거죠. 2022요. 22? 내년 거. 지금 내년 거를 2021년이군요. 예. 네. 그 나이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예. 2022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캘러웨이까지 설명드렸는데 그쵸? 캘러웨이 뭐 우리가 이제 뭐 골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 차는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가요? 제 차는 캘러웨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이게 남자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캘러웨이 골프요? 차는. 네. 뭐 하여간 세계적인 브랜드가 캘러웨이 그렇죠. 아닙니까? 모자도 많이 쓰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카바나는 우리가 중고차 판매 업체인데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한때 저희가 중고차가 부족했을 때 네. 주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간단히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식스플렉스는 이거 저겁니다. 저기 막 UR에 출렁이는 거 저는 타면 어지러워서 이거 못합니다. 88열차 거죠 우리나라 따지면. 88열차라기보다는 네. 통용 열차 같은 거. 예, 네. 그런 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고 네.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밖에 나가는 모습이 나와준다 그러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아마 많은 분들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서우신 분들 못하는 거니까 네. 라고 좀 보시고.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교수님의 상황이 이제 진정됐다고 해요. 교수님. 네.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이런 일이 또 벌어지네요. 제가 서울에서도 가끔 보면 이렇게 아파트 전체적으로 퇴사하는 건데요. 그쵸, 딱 그쵸.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식스플래그는 사실 한 군데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수많은 그런 소위 테마파크를 갖고 있는 브랜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식스플래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들이 있는데요. 너츠 베리팜이라고 하면 LA 쪽에 있는 분들 아실 것 같은데 거기도 이 친구들이 식스플래그가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죠. 이제 디즈니를 얘기하는 사람들과 식스플래그를 얘기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시 식스플래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50%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목표 주가는 한 61달러에 지금 현재 주가는 40달러 수준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약간의 이건 의외의 주식인데요. 텍스트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방위산업 업체가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벨 헬리콥터, 군수용 헬리콥터 보시면 아실 것 같고, 벨은 이제 군사뿐만 아니라 민간용도 있는데 이건 아마 저희 밀덕 이런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바로 텍스트론이 여기 지금 추천줄에 들어가 있고, 저도 사실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거를 제가 만약 이런 현재에 있다 그러면 사실 텍스트론보다는 저보러 선택하라 그러면 로키드 마틴이나 아예 보잉을 과감하게 할 텐데, 그보다는 중견급의 어떤 군수업체 중에 하나인 텍스트론을 선택하는 것이 흥미롭겠고요. 앞서 지금 10개를 다 보여드리고 그중에서 몇 개 이제 익숙하지 않은 걸 보여드렸는데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10개를 모두 섹터가 지금 안배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시각은 내년에 경제 활동이 상당히 회복될 거란데 방점이 찍혔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내년에 좀 좋아질 것이라고 믿음을 갖는 분들, 새롭게 아마 구성을 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제퍼리스 했던 탑 10을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년도 또 유명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 참 다이내믹하네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88열차 탄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자, 오늘 캐나다에 계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88열차, 뭐 청룡열차를 뭐라고 불러요? 요즘 세대는? 뭐 글쎄요, 티익스프레스 뭐 이런 걸로 부르나요? 자연동간 지 오래돼갖고. 네, 에버랜드로 바뀐 지가 언젠데요. 자연동간.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뭐라고 불러야 농담이죠. 되죠? 대명사. 네, 우리가 근데 뭐, 스카치 테이프 뭐 이렇게 하는 그렇습니다. 것처럼. 딱히 이름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네. 자꾸 세대 차이를 느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발끈하는데 네. 뭐라고 부르는지 요즘 세대 말 좀 알게 올려주시기 네.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준비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이나믹했지만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또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전하겠고요. 잠시 후 3분 뒤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